추미애 이야기 한 번만 짚어볼게요. 경기도로 가 있지만 이 참 고마운 보수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추미애가 또 어떻게 보면 자백을 했어요. 경기도 재정 비상사태다. 네. 빚이 너무 많다. 근데 그 직전 경기도지사 김동연이었고요. 그 직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었거든요. 이 경기도 재정을 비상으로 만든 건 다 누구예요? 김동연, 이재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이 나라 맡기면, 지자체 맡기면 이렇게 빚더미 된다, 재정 비상이라는 걸 역시 보수의 어머니인 추미애가 고백한 셈 아니에요? 이게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예. 우리 이성배 특보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저 이 기사 보고서 아까 했던 표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야, 이 지금 경기도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라고 지금 했는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지금 우리 당이 이번에 경기도를 꼭 갖고 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지난 코로나 당시에 이 풀어서 여러 가지 쿠폰 발행하고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진행했던 이 예산을 엄청나게 써댔던 것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걸 지금 추미애 현 지사가 실제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이 4조 9,848억 원. 그리고 기금에서 끌어서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합치니까 7조 원 가까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숫자가 지금 얼핏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코로나 당시에 풀었던 돈들, 추경에서 썼던 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중에 향후 미래에 굉장한 발목 잡기가 될 것이다라고 당시에 우리 당이 얼마나 크게 비판을 했었습니까? 눈앞에 있었던 것을 해결하겠답시고 추경해서 그냥 쿠폰 발행하고 써버리는 형태, 이런 행태의 정책, 이런 행태의 예산은 앞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민주당의 추미애 지사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걸 한번 밝히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었어요. 전임 우리 국힘 이 시장에 이어받아서 바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그 액션. 이게 지금 하나의 동일체로 이 이미지가 지금 딱 떠오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때 지불불능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이는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남시장에 불과한 자가 전국적인 관심을 인지도를 얻었죠. 네.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 자리까지 거머쥐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추미애의 저 발언을 보면서 추미애의 경기도 모라토리엄이 빌드업 중인 모양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고, 그러니까 추미애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재명의 길을 따라서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추미애도 관종이잖아요. 근데 워낙 이재명과 그 주위 것들이 그냥 거칠고 선정적인 것들로 막 꽉 채워가지고 웬만한 발언으로는 이게 언론 보도도 잘 안 돼요. 더구나 경기도지사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 경기 지역의 언론에서는 다루겠지만 중앙 언론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센 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지금 추미애 입장에서는. 제가 추미애가 경기도지사로 안 가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뻔질나게 언론에 나오는 언론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는 내 경기도 잘못 왔나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후회하시면 언제든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게 나간 거예요. 예. 저게 경기도지사가 지금 우리 이성배 특보가 분석해 드린 대로 저게 경기도 재정이 엉망이다 그러면은 바로 직전인 김동연이하고 그 직전인 이재명이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걸 그렇지. 추미애들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좀 타격받더라도 나는 중앙 언론이 관심 가질 만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내가 나서야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됐잖아. 그렇죠. 이런 추미애의 꿈이 발현된 거다. 추미애도 대권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100%죠. 우리가 볼 때는 황당무계하고 어이가 없지만 아니 추미애는 김대중 때부터 대권 꿈을 키워왔어요. 아니 김대중이가 특별히 지역주의 극복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영입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노무현 때 대권 주자였죠. 정동영, 추미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미애는 순서로 따지면 내가 이재명이보다 한 10년은 먼저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꿈을 접었다?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렇습니다.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권력이 점점 약해질수록 추미애가 자기가 주목받고자 전임과 전전임인 이재명까지도 목에 칼날을 거느는 그런 좌충우돌 어떤 내분을 많이 일으킬 것 같거든요. 추미애가 김경수 밟아버린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드루킹으로 얼마든지. 보내버렸잖아요. 얼마든지. 네.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이재명 정부 권력 붕괴 하나의 신호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지막 광고 하나만 더 보고 올 텐데요. 6,300명 분 광고 보시는 동안 딴 데 가지 마시고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6.4의 쿠데타 책임 물을 일 있나? 지금 전국에서 그리고 3사 출신들이 모두 반대하는 사관학교 통합. 이게 안규백이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 서두르는가 했더니 이재명의 아이디어였다는 게 어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청와대가 추석 선물을 아예 안 주기로 했답니다. 방금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이성배 특보님, 예. 치사해도 이렇게까지 치사할 일입니까? 뭐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봤던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던 시각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어요. 3사 통합 문제도 그렇고, 뭐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경호처에 선물 안 주는 거, 그냥 받지 마세요. 예, 그거 뭐 선물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거 뭐, 청와대 로고 박혀 있고 그 선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추석 선물 안 받아도, 충분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3사 통합 문제를 굳이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진행할 일이냐. 국민들이 분명히 목소리를 내줬고, 이 전문성에 있어서만큼, 이 지금 국방력이 얼마나 저하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3사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적인 이 지지율과 현재 이 상황을 분명히 숫자로 다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그걸 지금 추진하는 국방부 장관이 이걸 추진할 적임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우린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제 적합한 인물이 아닌 사람이 3사 통합을 진행하는 것. 이거 나중에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분명히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댓글에 잡범스럽다는 댓글을 올리셨는데 네. 그 댓글 보면서 옛날에 이제 한 40년 전에 감옥살이 할 때 생각이 나네요. 예. 그때 아주 지저분하고 찌질한 자가 감옥에 들어오면 뭘 갖고 장난치냐면 그 영치검이 있으면은 이제 그 사식을 좀 사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야구르트가 인기였어요. 이거를 예. 이제 홍거를 하면 한 7, 8명 하잖아요. 음. 야구르트를 한 20개를 사. 음. 그래갖고 지 마음에 드는 애만 줘. 아우 치사하게 그 정말. 같은 방 안에서. 예. 그러면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아니, 그렇지. 예. 아니, 그렇게 찌질하게 노는 잡범들이 있었는데, 지금 경호처에 선물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예. 근데 이거 이재명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정권이 바뀔 경우에도 네. 경호처는 대체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호 업무라고 하는 게 워낙 전문성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일반 공무원 뽑아갖고서 경호처로 보내는 게 아니라 경호처 공무원을 따로 뽑잖아요. 그렇죠. 예. 일정한 수준의 그 무술 실력과 체력과 그다음에 사격술과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테면은 보수 정권이 있다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도 경호처 직원의 대부분은 그냥 근무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전통 속에서 경호처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기구를 경호하는 거지
특정 개인을 경호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확고하게 체현되거든요. 예. 내면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호처를 저런 식으로 무슨 자범 수준으로 찌질하게 뭐 선물을 주니 안 주니 이거는 우리 경호처도 국가기구예요. 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경호처라고 하는 국가기구에 대한 몰상식과 몰이해가 이렇게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결국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된 미운 털이 박혀서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뒤끝을 부리면서, 그렇죠? 육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국가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수사기관을 다루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 육사에 대한 복수, 경호처에 대한 복수, 모든 국정 운영의 중요상들이 개인의 복수심, 좌파 진영의 복수심을 기반해서 막 돌아간다는 게 이게 진짜 나라 망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GSJ님이 아주 적합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간다. 예, 지금 뭐 경호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장해찬 부원장도 언급을 하셨지만 당시 경호처의 이 공수처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도 향후 뒤끝있게 수사하고 뒤끝있게 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육사 이 쿠데타 얘기하면서 굉장히 육사 출신에 대한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또 경호처 출신들 또 경호처 지금 현재 본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렇게까지 이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런 걸 느낍니다. 그 육사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안규배기를 다구치잖아요. 그렇죠. 안규배기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못해요. 예, 그리고 막 쥐어박듯이 막 다구치잖아요. 그래서 또 뭐 경호처 가지고서 막 저러고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청와대와 그 내각에서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에서는 아마 김용범이 하나 간신히 믿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하는 걸 보니까. 네, 김용범이 하나 믿고 나머지는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나오잖아요. 정무수석 메시지가 나옵니까? 무슨 다른 수석 메시지가 나옵니까? 뭐 안 나오죠. 뭘 해도 김용범이가 나서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권력 가까이 있으면서 나선다는 것은 그 권력에 그 신뢰가 있거나 직간접적인 묵인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청와대에서는 김용범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각은 어떠냐? 제가 보기에 장관들 중에서 이재명이 마음에 들도록 하는 거는 정동영이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동영이가 북한을 아예 조선이라고 북한 스스로 부르는 국호를 우리가 불러주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통수권자 입에서 주적이라는 적이라는 살벌한 용어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예. 이재명이가 선의는 알겠지만 오해받고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좀 신중히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두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영이 정도만 이재명의 뜻을 미리 알아서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는 아예 뭐 천천히 신중하게 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야. 예. 그런데 안규배기를 비롯해서 나머지들은 이재명이가 막 쥐어짜고 뭐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말기에는 나오는 일이에요. 정권 말기에 보면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밑에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홍보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더 자꾸 말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뒤로 좀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원래라면.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 1년밖에 안 된 이재명 정권에서 내각에서는 정동영이 하나 정도가 또 청와대에서는 김용범이 하나 정도가 그나마 이재명 양의 마음에 들게 움직이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능적 레임덕이 왔다는 뜻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레임덕이라는 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지지율 데드크로스부터 시작이지만 그렇죠. 대통령 말빨에 안 먹힌다. 청와대 말빨에 안 먹힌다가 레임덕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재명은 좀 뒤로 빠져서 밑에서 안규배기가 뒤치다거리하고 딴 사람들이 하는 걸 원했을 겁니다. 안규배기가 막 치고 나가서 벌써 뭐 상군사관학교도 막 통폐합하고 그랬으면 이재명이가 이제 고생 많은데 그렇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뭐 이렇게 수도 한마디 있는데. 하면 지도 네. 폼나거든.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기능적 레임덕.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와닿네요. 또 우리 고성국 박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진영 안에서의 내부 분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일단은 SNS에서 그게 가장 빨리 드러나는데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또 그리고 그 한 달이 건너서 민주당 지지자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연예인들 출신들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들끼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걸 보면서 야, 민주당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라는 걸 저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눈에 띄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처럼 더 가속화된다면 기능적 레임덕이 아니라 이제 실제 레임덕 상황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또 감히 그렇게까지 언급을 해보고 싶네요. 네, 지금 경호처에게 추석 선물 안 주는 이거 요새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말로 꼬장이라고 하죠. 이 꼬장이나 부리고 있는 청와대. 그러나 말발은 먹히지 않아서 이재명이 직접 튀어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 현실이